아름답고 귀여운 작은 그릇. 오칠을 하면 천년까지 간다는 그릇까지. 심지어 다랑아리 백자로 변신하는 지승공예. 종이를 꼬아 만드는 지승공예를 찾아가 봅니다. 충남 홍성읍에 자리 잡은 지승공방. 이곳이 최영준 장인의 작업실입니다. 지승공예품들이 한눈에도 가득해 보이는데요. 와, 이것들이 모두 종이를 꼬아 만든 작품들이랍니다. 이제 물병인데 옛날에 이제 이거 물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승으로 이렇게 짜서 보호했다래. 여기서 물병도 될 수 있고 뭐 여기다 술도 담을 수 있고. 가마 속에서 사용했던 요강이라고 해요. 이제 요거가 그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아주 멀리 결혼해서 멀리 갔잖아요. 지금 뭐 차 타고 가니까 금방 가고 뭐 가는 데마다 화장실 있고 그랬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마 타고 가다가 가마꾼들 있는 데서 새색시가 볼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강을 항상 이제 가마 속에 넣고 사용을 했는데 사기로 된 요강 무겁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거는 이게 좀 소리가 나고, 근데 이 지승 요강은 가볍고 또 소리가 안 난대요. 뭐 여기 지갑도 있고, 이건 한복에 이렇게 드는 지갑. 예쁘죠? 예. 작은 미니 핸드백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 한지는 아주 즐겨서 그 가죽은 그 카터 칼이나 몽 칼로다 싹 하면 여기 싹 나가지만 이건 아무리 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찢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지갑들. 이거가 이제 방탄조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총알이나 화살이나 잘 뚫지 않는다고 이 한지의 그 섬유질이 그렇게 강해요. 근데다 여기다 이제 지금 오칠을 한번 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종이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태종실록에도 지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지승바로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대전 형무소에서 공예품 노역으로 바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영준 장인의 시할아버지셨던 고 김영복 선생. 해방 후에 사라져가는 지승공예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교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처음 이제 결혼해서 오니까 시할아버님께서 한약방을 하시면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형문화재 지정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소대배원을 제가 이제 받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품 활동을 이제 밖에 출입 못 하시니까 그러셨으면서도 앉아서 그냥 작품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활동을 계속 한 거죠. 이젠 며느리가 지승공예의 대를 잇는다고 하네요. 손녀들까지 조막손으로 지승을 한다니 참 귀엽네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해봐. 이 손은 기계야. 더 잘 거야. 아니요, 어머니가 더 잘 것이죠. 대를 이어가는 지승공예. 그것이 그저 단순한 기술만의 전수는 아닐 겁니다. 공예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할 테니까요. 작품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 따스함을 계속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작품이 뭐 솔직히 여기에 공예하는 분들, 뭐 예술 하시는 분들 영혼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작품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승은 우리 한지를 잘라 만들면서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종이도 일정한 폭으로 조심히 잘 잘라야 한다네요.
보통 한지는 한 2cm, 1.5cm 내지 2cm 자르는데요. 가늘게 하려면 1cm도 자르고 한 뭐 7mm 정도도 잘라요. 시중에 파는 종이들도 그 품질이 천차만별일 텐데요. 저는 이제 작품할 때 저는 이제 좋은 종이를 쓰죠. 좀 비싼 거. 이렇게 까보면은 이게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종이를 하도 만져봐서 저는 이렇게 딱 종이 만져보면 알아요. 이게 좋은 종인지 아닌지. 제가 쓰고 있는 이 종이는 굉장히 이게 좋은 종이에요. 순지. 이런 걸로 다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너무 좋죠. 근데 좀 가격이 한 장에 뭐 한 4,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종이 한 장에. 지금과 달리 옛 시절에는 종이가 귀했죠. 그 귀한 종이를 구하는 일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구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양지가 많지만 옛날은 하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공예가 양반가에서 선비들이 했던 공예라고 해요. 서민들은 이 종이를 만질 수가 없었죠. 서민들은. 그랬는데 이제 선비들이 한학을 공부하다가 뭐 이제 책을 매다가 뭐 이제 그 가장자리 남는 거 가지고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쥐가 이렇게 책을 보관했을 때 쥐가 썰고 뭐 이렇게 해서 못 쓰게 된 책을 이제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종이를 손가락으로 비벼서 먼저 종이 노끈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승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랍니다. 뭐 요령 없어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그냥 꽈도 되고, 손에 땀이 안 나면 이게 스폰지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물을 적셔가면서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면서 꼬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이거를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물을 적셔서 축축하게 해가지고 꼬는 사람도. 근데 그 물에다 축축하게 해서 꼬면 좀 이게 종이 모양이 이거하고 이거 지금 틀리죠. 꼬고 또 꼬고 꼬다 보면 어느덧 끝자락이 남는데요. 이때는 이 조금 여기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을 때 요걸 가지고 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볍고 약할 것 같은 종이도 저렇게 일일이 꼬아서 끈으로 만들면 상당히 튼튼해서 내구성이 강해집니다. 이 끈들을 이용해서 지승작품을 만들게 된다네요. 겹줄 꼬는 작업이라고 하죠. 겹줄 꼬기. 이것도 역시 손에 땀이 안 나서 이게 잘 안 들어가면 물을 약간 적셔서. 그러니까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줄하고 겹줄하고 같이 있어야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한지 한 가지 가지고 참 정말 우리나라 한지가 너무 대단해요. 이 지승은 한지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감칠 할 때는 이제 물풀 칠을 할 수도 있고, 뭐 오칠을 할 수도 있고, 간물 칠이나 뭐 옛날에는 들기름 칠을 했다는데 요즘에 들기름 칠해봤더니 집 다 버려 얼마나 쩐내가 나는지. 근데 간물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대요. 아마도 이런 재미가 있어서 단조로운 반복 작업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럿이 앉아서 작품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 다 하면서, 그래서 수업하러 가면은 다 이게 수강생들도 다 좋다래요. 왜냐면 입은 항상 떠들고 손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 하면은 이렇게 좀 떠들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로 잰다든가 뭐 이렇게 뭐 신경 쓰는 거 있으면은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작품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요즘 시대엔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승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원리까지 있답니다. 상관할 일이 없죠. 이거 하니까 여기에 빠지면은 시간이 가는 건 1시간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념 없어지고 또 이렇게 여럿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치료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손끝을 제가 지금 여기 손끝에다 놓고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 다 놀리고 있어요. 10손가락을 지금 여기서 여기다 놀리지만 이 손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죠. 이거 잡아 다니죠. 또 돌렸죠. 이렇게 해서 잡아 다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젠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우물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을 이제 요 줄 한 줄 가지고 접어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끼워서 엮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건물의 토닥기처럼 지승에도 바닥 작업이 중요합니다. 네 줄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맨 가운데다가 맨 가운데를 찝어서 하루를 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끼워요. 끼워서 또 가운데 줄에다가 떠서 또 하나를 넣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거를 바짝 잡아다녀서 그러면 이제 지승의 기초 작업을 자세히 공부해야겠네요.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물어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엮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공간이 넓어졌어요. 아까보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요 사이에다가 날을 또 박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잘라서 요 길이대로 잘라서 어떤 작품을 하든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에 바닥이 될 때까지. 지금 이제 요거 두면 이제 날이 배로 늘어났어요. 아까 넓었던 거가 이제 좁아졌죠. 이제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엮어서 계속 손을 놀리다 보니 서서히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 박는 게 끝나면 다시 한 3바퀴 내지 4바퀴 그냥 돌아요. 큰 집을 지으려면 터가 넓어야 하듯이 지승으로 큰 물건을 만들려면 바닥을 크게 만들어야 할 테죠. 이제 이 바닥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바닥이 이만하면 이만큼 떠야 되고 뭐 작으면 작게 떠야 되고 그 뭐 이렇게 큰 이런 그릇 같으면은 여기만큼 이제 바닥 이만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짧게 요거를 잡았는데 작품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종이끈으로 계속 꼬고 엮어가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품이 만들어진답니다. 늦가을이 짙어가는 홍성의 향교. 오늘은 이곳에서 지승공예 수업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승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승 항아리. 여기다 씨앗 같은 거 그런 거 담아놓는 항아리에 단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분은 지금 액세서리통 조그만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닥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셨네요?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여기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수강생에게 1:1 맞춤식 교육을 해주는데요. 한 번씩만 만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자꾸 이것도 만지고 그러면 정신이 없거든? 그거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거 딱 올라온 다음에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배우느라 다들 열심입니다. 이곳에선 첫 강좌인데 3달간 진행되었답니다. 종이를 꼬아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여기다 오칠을 하면 물이 닿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속에는 지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빼고 나면 깨지지도 않는 가벼운 함이 되니까 모양도 예쁘지 않나요? 좋은 스승에는 좋은 제자가 뒤따르는 법이라고 하죠. 청출어람처럼 그런 제자들이 뒤를 이어가면 좋겠네요.
선생님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저도 올해 많이 배워서 그 다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긴 하지만 지승도 창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처럼 그 이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공예들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충남 도청. 이곳에서도 올해 처음 지승광자가 열렸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으지만 그냥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세 개 했을 때 틀려요. 나이 드신 분도 지승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그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작품이 이쁘잖아요. 어떻게 이걸 만드시려고 맨 처음에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이뻐서 그냥 마음이 있어서 이거 만들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한 시간이 걸리셨어요? 이것도 3주죠. 그렇다고 지승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겠죠. 다들 서투르지만 오래도록 하다 보면 무언가 하나쯤은 만들어낼 겁니다. 처음에 이거 꾸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두 줄 꽈야 되는 거가 이제 잘 안 되고 처음에 손에 익지가 않아서 손에 물집도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첫 작품이라 3점. 요거는 4점이요. 그 많이 주셨네요. 네, 제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이게 사실은. 3달 동안 지승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의 작품들. 제법 그럴듯합니다. 12주 하신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품들을 잘 하시고, 나름대로 또 잘 하셔서,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저는 꼭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입선이라도 특선이라도 내 솜씨를 평가받아봐라.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받아보라고 저는 공모전에 잘 내보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뭐 대상을 타는 제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잘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조명희 핸드백 디자이너가 최영준 장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그 흥미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다는 그 자체, 그 핸드크래프트에 대한 모던화에 대한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9월에 열린 영국의 100% 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조명희 디자이너. 최영준 장인과 협업하여 지승 핸드백으로 세계의 첫 선을 보이고 온 결과를 오늘 설명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컬러도 좋지만 좀 더 뉴트럴한 컬러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블랙 컬러하고 그 다음에 블루하고 그 다음에 그 내추럴한 정말 내추럴한 천연적인 그런 컬러 이런 컬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런던 전시에서 들은 의견들은 지승의 미래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요것도 있지. 처음에는 여기다 풀칠을 했어요. 그래야 이 풀칠을 해야 종이가 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풀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다니면서 손때가 묻으면 이제 그때 이게 보풀레기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풀을 먹여서 그때 그거가 뻣뻣했겠지만 그게 이제 풀기가 빠지면 이게 이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졌을 때 이런 형태가 푹푹 들어가도 괜찮은지 난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보통의 가죽 가방의 부드러움에 비해 지승 핸드백의 다소 빳빳한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책을 찾아야겠네요. 이 도자기 모양이 되는 건데 이게 납작한 거야. 그러니까 납작한 가방을 뜨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랑아리 모양이 동그란데 이걸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뜨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서양의 외국에 계신 분들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가방이 과연 좀 실용적일까라는 그런 좀 의문도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납작하게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요 지승의 해외 진출은 이제 시작입니다. 없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오다는 가죽 장식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지승이 다 나와서 통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오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승도 생소한데 지승 핸드백의 해외 진출이라니 대단한 일입니다. 좀 가벼운 그런 핸드백이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 이제 무거운 가방들 많이 들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지승이라는 게 같이 결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제가 전문가들에게 좀 의뢰를 해봤고 보여줬는데 아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랑아리 쉐입으로만 나갔지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쉐입들을 연구를 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숨어있는 지승공예. 시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며느리와 손자, 제자들까지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현장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최영준 장인의 꿈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굉장히 소중하지요. 소중하지만 그래도 현대화해서 이 지승이 또 이렇게 많은 나라로 이렇게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작품은 어디까지나 작품으로서의 그 판매는 어려워요. 한두 작품 뭐 10년에 몇 작품 팔겠어요. 뭐 물론 이제 그 뭐 인기 종목들 뭐 다른 거 뭐 악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팔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지승공의 이 작품은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거를 생각했던 건데 뭐 가방을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활성화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길이겠어요. 그래서.